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X의 전지구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들은 고도 1만 킬로미터 이상, 4만 킬로미터까지의 고위도 내지 정지 궤도 위성에서 제공되어 매우 긴 레이턴시, 느린 속도, 비싼 요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는 고도 300에서 500km 높이 사이에 매우 저궤도에서 수만 기의 위성을 띄워 저지연성, 고속의 인터넷을 5G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스타링크의 위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팔컨9 스페이스X 발사체로 한 번에 60개의 위성을 쏠 수 있으며 각 위성의 무게는 260kg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위성이 콤팩트한 사이즈로 접혀서 양쪽으로 30개씩 총 60개가 로켓 페이로드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성체가 팔컨9 로켓 페이로드에 실려 있을 때에는 접혀있던 태양광 패널이 우주상에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미지상으로 추측하면 약 24개의 태양광 패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링크 위성은 4개의 위상 배열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라볼 안테나보다 훨씬 강력하고 많은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볼 안테나와는 달리 편편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기저부 가동 부위가 없으며 좀 더 기계적 수명이 길고 기계적 지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상 배열 안테나의 특성으로 어느 정도 각도까지는 전파 위상차를 이용한 지향성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콤팩트한 크기와 구조는 소형 위성의 최적화가 가능하여 로켓 페이로드에 실을 때에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타링크 위성에 부착된 크립톤 이온 추진기라고 합니다. 크립톤은 희귀가스로 반응성이 극히 낮은 특성을 이용하여 이온 추진기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얻어 전자기장을 만들고 또 크립톤을 이온화하여 크립톤 가스를 가속 추진한다는 원리입니다. 큰 힘을 얻기는 힘들지만 지속적이고 꾸준한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최신 위성에 탑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크립톤 추진체로 위성은 궤도상에서 큰 우주 파편이나 다른 위성을 피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역시 저 추진체로 위성을 대기권에 돌입해 한다고 합니다. 이 4개의 원판같이 생긴 것은 자이로스코프로 추측됩니다. 3차원적인 위치 인식으로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립톤이온 추진체와 함께 위성의 미세한 이동과 자세를 잡는 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페이스X 홈페이지 설명으로는 미 국방부 우주파편 센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자동으로 위성의 궤도를 수정하며 우주 쓰레기들을 피해 가는 듯 합니다. 이것은 스타링크 위성에 부착된 카메라입니다. 자이로스코프와 함께 위성의 위치와 자세를 잡는 데 활용됩니다. 카메라가 우주상 특정 별자리나 항성을 관측 인식하여 이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위성이 위치해야 할 정확한 포지션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기존 유선 인터넷 사업자나 LTE, 5G, 와이파이 무선 통신 서비스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나 5G의 인터넷이 힘든 곳, 섬이나 산악 지역 대항해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서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지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여객 비행기 중심으로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큰 수요처는 망망대항 한가운데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와 고립되다시피 운행하는 선박선원들은 이러한 고속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또 한 가지 매우 핵심적인 서비스를 기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테슬라 전기차와의 서비스 협업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들이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테슬라 전기차가 소형 위성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테슬라 전기차가 수신위성 안테나를 내장하기만 하면 이것은 실현 가능합니다. 향후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추진 중인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는 항상 온라인 접속 중인 컴퓨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변 도로 및 도시교통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지고 유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통신이 되지 않는 상간 오지의 운행에도 테슬라 자동차만 있으면 테슬라 자동차가 위성으로부터 통신을 송수신 받아서 마치 큰 와이파이 중계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스타링크 위성이 어떻게 데이터를 먼 곳에서 송수신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2부 스타링크 위성의 데이터 송수신 원리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